해체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이 선택한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사실 경실련 대표를 맡아서 지난 4년간에 박근혜 정부를 꾸준히 아주 거침없이 비판해온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외다라는 반응 나오죠. 자, 2006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이어서 다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임명진 목사님 직접 연결을 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땅이다라고 불과 한 달 전에 그러셨잖아요. 네. 없어져야 될 땅에 어떻게 가십니까? 옛날과 같은 새누리당은요. 예. 이제는 뭐 역사에서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네, 그리고 새로운 새누리당이 탄생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없애야 하는 건 맞고 새로 네. 태어나게 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누가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이미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이미 새누리당은 뭐 옛날에 새누리당은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요. 예. 새로운 새누리당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새누리당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중에 없애야 하는 것 핵심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뭐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시고 꾸중을 하시는 것 중에 사람 바꿔야 된다. 사람 바꿔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새누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있잖아요.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없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고요. 새누리당의 모습이고요. 예. 또 하나는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었던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던 여러 정책들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뭐 반대도 해왔던 거, 어떤 때는 찬성도 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삶과 동떨어졌었던 그런 정책을 가졌던 그런 새누리당도 저는 이제 역사에서 지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판만 바꿔 입고,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는 거를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안을 채운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인적 청산, 사람 바꾸겠다고 했다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친박계가 막는 바람에 지금 나가겠다고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임명진 목사님이 휘두르는 칼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같이 정당 생활을 그 새누리당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이 누구 나가야 된다든지 바꿔야 된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글쎄 책임의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도 책임이 없는 사람이냐.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듯이. 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무슨 쇄신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다 같이 잘못하고 과오가 있는데 당신들만 물러나라.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되게 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그런 것도 없고 증거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건 또 저는 뭐 당연한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생각일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유승민 의원의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친박계가 오케이 못했지만 임명진 목사,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분이 와서 전혀 그러니까 사심 없이 내가 인적 청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의 인적 청산 요구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뭔데 뭐 제가 하라 말아라 그러겠습니까? 국민들의 요구. 그럼 국민들의 요구라면 핵심 친박계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국민 특히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국정농단을 그저 방조했던 사람들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면 임명진 목사님은 그 역할을 수행하실 겁니까? 청산? 그럼요. 당연합니다. 뭐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뭐 저는 이거의 책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들도. 네. 탈당한 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탈당할 일 아니다. 서로 노력해서 쇄신해야 될 일이고 서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다. 아니 근데 목사님 생각해요. 서청원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 친하시잖아요. 사적으로. 친하죠. 네, 친하시죠. 그럼요. 근데 그분들 나가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뭐 그거는 그렇게 전권 제가 받으셨어요? 약속 받으셨어요, 목사님? 아니 무슨 전권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권이라는 건 아무리 당해준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전권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이 준 권한이라면 누가 말려도 전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할 수 있는 거다. 네, 네. 알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뭐 많이 보셨겠지만 기사를 네.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으로 가는데 그 조건으로는 인적 청산 안 하는 조건으로 친박계 못 건드리는 조건으로 가는 거다라고 다들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다 보도되고. 뭐 듣는 이점입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살아온 제가 그동안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럼 목사님, 경실련 공동대표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을 그랬습니다. 정도로 네. 박 대통령 위법행위했다 주장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입장 여전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새누리당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을 소위 남아 계신 분들을 친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소위 친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20명 안팎이에요. 그래요? 나머지 80% 이상 있잖아요. 예. 더구나 초선 의원도 40여 명 되는데 친박이 뭔지 비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핵심.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새누리당은 친박당이라고 하는 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 가운데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목사님도 탄핵 찬성이세요? 아니 저는 뭐 제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찬성. 그래서 뭐 찬성한 분들과 입장을 갖춘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이제 거기에 계신 핵심 친박계 분들은 네. 탄핵 반대자들이시고 네. 탄핵 찬성한 당원들을 폐륜이다, 배신이다 아주 거칠게 비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임 목사님을 인준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분들의 지나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나친 말씀이고요. 새누리당의 탄핵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은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예? 자유투표였습니다. 자유투표였죠. 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럼 네. 청산해야 될 아까 인적 청산 얼마든지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네. 대충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시니까 몇 명 정도 청산해야지 국민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무슨 뭐 지금 시중에서 또 뭐 이게 이제 비주류의 어떤 분들이 여덟 사람의 예. 무슨 뭐 세춘실 남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뭐 몇 사람이다 딱 이렇게 제가 꼽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있는데 뭐 몇 사람이다 또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될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적 청산 문제도 뭐 우리 마음 같으면 뭐 후련하게 금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공당인데 예. 법도 있고 원칙도 있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전세를 빼려고 하더라도 한 달이나 이상 걸리는 건데 예?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알겠습니다. 의지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을 일단 하고.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임 목사님하고 인터뷰 여러 번 했잖아요, 목사님. 네, 고생 많이 했죠, 제가. 국정교과서 문제, 개성공단 중단 문제, 네. 뭐 위안부 협정 관련해서 네. 엄청나게 화 많이 내셨어요. 지금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네. 무서울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저한테. 네, 네. 그러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 재논의도 좀 제안해 보시겠습니까? 여유가 되면.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뭐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혁신을 해야 될, 쇄신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는 예. 그동안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방향,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이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채찍을 드실 수 있습니까? 예. 뭔가 이게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으니까 그동안 마음이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괜히 국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고쳐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 새누리당의 혁신을 말할 수가 없다. 무슨 로고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제가 당에 들어간 지 얼마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또 뭐 저는 뭐 제야에서 시민단체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은 현실적인 제약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고쳐나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시는군요. 네.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중단, 위안부 협정, 네. 사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반대한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건 좀 제 입장이 좀 잘못 알려져 있고요. 사드는 아니고. 사드는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배치 안 하면 좋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참 유감스럽지만 어떡하겠느냐 이게. 그거는.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저 그런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 사드 찬성을 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건 전 알고 갔습니다. 네. 새누리당 이제 박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서 윤리위원 8명 추가 선임하려다가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징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윤리위원회의 그 진행 과정이 저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제가 뭐 예측할 수 없었지만은 예. 우리 새누리당의 전통이 윤리위원회에 전권을 맡기는 겁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겁니다. 당 대표도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진곤 위원장, 이진곤 네. 사임한 이진곤 위원장도 제자리로 돌리고 징계 추진하던 그 사람들 그대로. 그래서 이진곤 위원장님에게도 전화를 드려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라. 옛날에 윤리위원 하시던 분도 다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인적 청산 반드시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친박계 분이 한번 나와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지는 이러신데 네. 여기까지 네.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님 고맙습니다. 네.